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경과 손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2월의 마지막 불금일이었고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뜬금없이 김 사장에게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그저께 귀국했다는 소식이었다. 거의 3개월 만이었다. 갑작스럽게 회합이 성사되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에 출국해서 영국에 다녀온 상황이었다. 박 상무님은 안산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다행히 김 사장은 본래의 입국 후 필수 조건인 일주일간의 격리는 면제되었던 듯하다. 회합할 약속 장소를 정하라고 해서 삼성역 근처에 있는 D 횟집으로 정했고 회합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내용을 카톡으로 올렸다. 예약도 선명으로 했다. D 횟집도 검색을 했으나 너무 고가의 집이어서 제외했다. 오후 5시 30분으로 직결이 되었다. 갑작스럽게 회합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다. 장소에 관한 검색을 하던 차에 고객의 글에서 와인을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팅을 예약할 때 얘기를 했고 부탁을 해두었다. 나는 집에서 나와 일단 버스를 타고 낙성대 입구 정류소에서 2호선 전철로 환승한 후 삼성역에서 내렸다. 10분쯤 일찍 당도했다. 회동 해산물에 어울리는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었으나 내가 가져간 와인은 레드 와인이었다. 와인 따개와 와인잔이 세팅된 상태였다. 주문을 하고 본격적인 회합에 들어갔다. 와인을 준비된 따개로 땄다. 와인 콜크의 반정은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병에 물려있는 상태였기에 젓가락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레드 와인으로 결심을 했고 출발했다. 본격적인 시작은 소맥으로 들어오자 나면서 회합을 시작했다. 박 상무님의 호출에 의해 남 사장님도 합류가 되었다. 본격적인 회합은 소주를 마시면서 시작된 분위기였다. 박 상무님의 근황은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를 가진 상황에 관해 얘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가 보여주기도 하고 공유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했다. 상견례에서 촬영한 가족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예식은 아마도 올 가을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식 장소를 정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사장님은 막내딸 이야기가 있었다. 대학에서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K대학에서 1년간 학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요즘 한창 영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했다. 어제 이 드라마는 갯마을 차차차였다. 해안도시인 포항을 배경으로 한 젊은 청춘 남녀 등의 사랑 얘기였다.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점을 차리면 대박을 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남 사장님은 얼마 전 데미안을 찾아서 2란 인생 두 번째 소설을 출간했다. 첫 번째 소설도 베스트셀러로 화제의 소설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나온 이건도 교보문고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제1의 작가라는 박완서 작가의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부분과 신문사에서 책 소개를 해주는 것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다. 자식들의 문학적 DNA에 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어린 시절 외국에서 생활했던 터라 귀국해서 한국 문화 언어 등을 적응에 무척 애를 먹었던 경험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안주로 나온 회, 도미구이, 홍어, 새우 등은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어 다들 흡족해 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홍어회가 나왔다. 삭힌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적정한 수준으로 삭혀서 그렇게 코를 심하게 쏘지는 않았다.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천금 같은 생일 선물인 며느리의 임신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 그리고 7월 초 태어날 손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손님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회합이 끝나고 사무선 삼성 전철역에서 작별을 구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 나는 신대방역에서 내려 도보로 귀가했다. 그런데 다음날 어제 입고 간 코트를 뒤져보니 안경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안경만 잃어버린 줄 알았다. 여분의 안경이 여럿 있었으니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도 식당에 놓고 온 모양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디 오는 길에 흘린 것이 아닌가 여기기도 했다.
다음날 찬찬히 살펴보니 손지갑도 없었다. 대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교통카드로 썼던 신용카드만 남았다. 혹시나 하고 어제 회합을 가졌던 식당에 전화를 해서 혹시 분실물 중에 안경 혹은 손지갑 같은 것이 있었는지 문의했다. 사장의 답변은 분실물로 보관된 것은 없다는 얘기였다. 예전에도 지갑을 잃어버려 한동안 애를 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손지갑과 안경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있었으니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니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틀 동안 소가리를 했다. 손지갑에는 신분증과 체크카드, OTP 등이 들어있었다. 만약에 분실이 된다면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경은 돋보기니 여러 개의 여분이 있어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하던 것이어서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혹시나 하고 옷장 속 코트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그랬더니 한 주머니 속에 안경과 손지갑이 얌전히 들어있었다. 유레카 그 자체였다. 혼비백산했던 이틀 동안의 전전긍긍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향후에는 보다 소지품을 챙기고 간수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